그날 저녁 명순당 본사 지하 주차장의 차갑고 어두운 공기가 유메리의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메리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거칠게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메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전 약혼자 김우주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메리는 본능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전 우주의 소나기는 더욱 강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 아파와 뿌리치는 메리를 다시금 붙잡은 전 김우주. 전 우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마치 독을 품은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새끼 나랑 보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끝내. 무슨 소리냐고 메리가 격앙되어 물었지만 전 우주는 비웃듯 냉소적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우주 말이야, 명순당 마케팅 팀장이라는 그 남자. 전 우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나 다 알아. 너희 둘이 가짜 부부라는 거. 50억짜리 집 타려고 위장 결혼한 거 말이야. 메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우주는 메리의 침묵을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했지. 너희 결혼식도 안 올렸더라. 증거도 다 확보했어. 이제 선택해, 유메리. 나한테 돌아올래? 아니면 모든 걸 세상에 폭로당할래? 메리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전 우주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었습니다. 김우주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메리가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전 우주를 베어내듯 쏘아보며 우주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메리 씨 손목 지금 당장 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전 우주는 우주를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가짜 남편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계약 기간 90일 지나면 어차피 남남될 거면서. 그 말에 우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 우주가 정말로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 우주의 목소리가 더욱 도끼를 품고 흘러나왔습니다. 명순당 회장님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손자가 사기 결혼했다는 거. 타운하우스 관리회사에도 알리면 집도 날아가겠지. 우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이성을 붙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우주가 계속해서 메리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주의 주먹이 전 우주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전 우주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우주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웃었습니다. 좋아, 폭행까지 당했으니 증거가 하나 더 늘었네. 일주일 줄게, 유메리. 그때까지 마음 바꾸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어. 전 우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엔 우주와 메리만 남았습니다. 메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떡하죠? 모든 게 들켰어요. 우주는 떨리는 손으로 메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하지만 우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같은 시각 명순당 본사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필련 회장은 윤진경을 불러 앉혔습니다. 차 한 잔을 건네며 회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진경아, 너 우주 많이 좋아하지? 진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그냥 오빠처럼 생각한다고 둘러댔지만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마음 다 보여.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우주 며느리로는 내가 제격이야. 명순당을 잘 아는 집안에 성실하고 착하기까지 하니까. 진경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주 오빠는 메리 씨를 좋아해요. 그 말에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 평범한 집안에 아무 배경도 없는 여자가 우주 며느리라니 말도 안 돼. 회장의 목소리엔 거부감이 또렷했습니다. 우주가 지금 홀딱 빠져 있지만 곧 정신 차릴 거야. 그때 내가 옆에 있어줘.
알았지? 진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말을 거스를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회장실을 나선 진경은 복도에서 메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메리 씨, 회장님이 저를 우주 오빠 며느리로 생각하신대요. 메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우주 오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메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경이 지나가고 메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메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필련 회장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초대였습니다. 메리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저택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큰 대문이 열리고 메리는 넓은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이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집 음식은 정성껏 만드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메리는 긴장한 채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메리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먹는 장사를 해서 그런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 속이는 거에는 양심을 안 판다. 그 한마디가 메리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니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메리는 더 이상 식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급하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회장은 메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으로 메리가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메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들통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당 본사 로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자신을 데이비드리라고 소개했습니다. 해외 마케팅 브로커인 그는 리츠칼튼과 제약의 다른 사업 부분들을 명순당과의 협력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칼츠 호텔 뷔페에 명순당 약과를 납품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명순당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항구가 데이비드 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장항구가 낮게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데이비드 리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칼츠 호텔 계약서는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장항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좋아. 이제 회장님이 투자하시면 그 돈으로 우리가 명순당을 흔들 거야. 데이비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명순당은 곧 우리 차지가 되겠군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음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우주는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전 우주의 협박, 할머니의 의심, 메리의 눈물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회장실로 올라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와 장항구, 그리고 데이비드 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우주야, 이분이 데이비드 리 씨다. 미국 칼츠 호텔과 명순당의 협력을 제안하러 오셨단다. 우주는 데이비드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씨가 우리 제과를 미국 전역에 수출하는 큰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어. 우주야, 계약서 좀 검토해보거라. 데이비드가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우주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조건도 놀라울 만큼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조건이 정말 맞습니까? 좀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순당은 한국 최고의 제과 회사입니다. 칼츠 호텔이 원하는 품질이죠.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우주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이 계약을 진행하자. 장항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주는 급히 메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우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뭔가 수상해요. 너무 완벽한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메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상한데요? 우주가 설명했습니다. 마치 함정 같아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메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사해봐요. 데이비드리가 누군지, 정말 칼츠 호텔과 관련이 있는지. 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주는 개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데이비드리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리는 가짜 사업가였습니다. 여러 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과가 있었습니다. 칼츠 호텔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계약서도 명함도 심지어 그의 신분까지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우주는 보고서를 들고 즉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데이비드리는 사기꾼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세요. 칼츠 호텔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할머니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장항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태연하게 물었지만 우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데이비드리와 짜고 할머니를 속인 거죠? 장항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함을 되찾으며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우주가 보고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데이비드리는 사기꾼이에요. 여러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장항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항구야, 이게 정말이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라. 장항구는 여유롭게 웃으며 오해라며 자신이 직접 호텔 측 답변을 들은 상태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 있는 웃음 뒤엔 냉소적이고 비틀린 웃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전부 내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숨긴 웃음이었습니다. 장항구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이미 절망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타운하우스 앞에서는 백상현이 차 안에서 우주와 메리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관찰한 결과 그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우주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와도 몇 시간 만에 떠났습니다. 진짜 신혼부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상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생활 패턴 이상함. 동거 의심됨. 그날 밤 백상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차에서 내려 타운하우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메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백상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냐고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상현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메리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백상현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생활감이 없었습니다. 쇼룸 같았습니다. 백상현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메리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야근 중이에요. 백상현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이미 의심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석 달쯤요.
메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백상현이 계속 캐물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메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핸드폰 바꾸면서 다 날아갔어요. 백상현은 메리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증명서라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메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우주가 들어왔습니다. 백상현을 보고 놀란 우주가 애써 침착한 척. 무슨 일이냐고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상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확인차 왔습니다. 두 분이 진짜 부부인지. 우주는 긴장하면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부부죠. 백상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우주와 메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둘 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백상현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가짜 부부라는 것을.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두 분 위장 결혼하신 거죠? 우주가 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하지만 백상현은 이미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살지도 않는다는 것, 결혼식도 안 올렸다는 것, 혼인신고도 안 했다는 것.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메리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주가 메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백상현에게 간청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백상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해명하세요. 아니면 타운하우스 관리회사에 보고하겠습니다. 50억짜리 집은 당연히 회수될 겁니다. 백상현이 떠났습니다. 집엔 우주와 메리만 남았습니다. 메리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어떡하죠? 모든 게 들통났어요. 우주가 메리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출근하는 우주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 우주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메리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명순당 회장에게도 타운하우스 관리회사에게도 알리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주는 편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우주는 메리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주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메리가 읽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죠? 우주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메리 씨,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메리가 우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위장 결혼이 들통나면 당신도 피해를 받아요. 명순당도 타격을 입고요. 우리가 헤어지는 게 최선이에요. 메리는 울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말이 맞다는 것을.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헤어지죠. 우주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강해야 했습니다. 메리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메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3주가 지났고 명순당은 데이비드 리와의 계약을 믿고 미국 사업에 전력 투구했으며 이미 3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미국 공장 건설과 원재료 확보에 투입된 상태였고 고필련 회장은 이 프로젝트가 명순당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킬 기회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우려를 묵살했으며 오히려 소극적이라고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장항구는 매일같이 회의에서 미국 시장의 장밋빛 미래를 그렸고 데이비드 리는 완벽한 서류와 그럴듯한 사진들로 칼츠 호텔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했으며 임원들은 장항구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칭찬했고 응수조차 아버지가 명순당을 되살리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불안했고 데이비드 리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으며 칼츠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는 명순당과의 제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직접 칼츠 호텔 본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명순당이라는 회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것을. 우주는 급히 할머니에게 달려갔고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칼츠 호텔에 확인해봤는데 그들은 우리와 계약한 적이 없대요. 이건 사기예요. 하지만 회장은 우주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냈으며 내가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거냐고 소리쳤고 장항구가 그 모든 서류를 위조했다는 우주의 주장을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순당 본사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미국 현지에서 공장 건설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작업을 중단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재료 공급 업체들도 줄줄이 명순당에 독촉장을 보내왔고 가장 충격적인 건 데이비드 리에게 송금한 150억 원이 행방불명됐다는 은행의 통보였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그 돈은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어디론가 빠져나갔고 데이비드 리는 연락이 두절됐으며 칼츠 호텔 측은 명순당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명순당 주가가 폭락했고 언론에서는 명순당의 대규모 사기 피해를 일제히 보도했으며 협력사들은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회사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고 회장은 노쇠한 얼굴로 우주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주야, 내 말이 맞았구나. 내가 틀렸어. 하지만 장항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오히려 우주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목소리에 도끼를 품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게 우주 때문입니다. 우주가 프로젝트 담당자였고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데이비드 리를 검증하지 않고 거액을 송금했고 이 모든 책임은 우주에게 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우주가 너무 경험이 없다고 수군거렸으며 젊은 나이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 게 실수였다고 말했고 회장은 혼란스러워했으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항구는 계속해서 우주를 몰아붙였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주, 내가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어. 모든 서류에 내 도장이 찍혀 있고 은행 송금도 내 승인으로 이뤄졌으며 회사가 입은 300억 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우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반박할 수 없었고 실제로 형식상 모든 서류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장항구가 교묘하게 우주를 책임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고 이제 모든 책임을 우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일어나서 발언했고 우주 전무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장은 괴로워하며 우주를 바라봤지만 말을 잇지 못했으며 우주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온 우주의 책상 위엔 이미 누군가 준비해둔 사직서 양식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장항구의 음모가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사도 무너지고 메리도 떠났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핸드폰이 울렸고 전 우주였으며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우주 씨 소식 들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난다면서요? 이럴 때 메리라도 있었으면 위로가 됐을 텐데. 아 맞다, 메리는 이미 떠났죠? 우주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으며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항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데이비드 리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해외 어딘가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으며 장항구에게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됐군요. 150억은 제가 챙겼고 나머지 150억은 당신 몫이죠. 장항구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네. 이제 명순당은 곧 내 손에 들어올 거야. 회장님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주는 쫓겨날 테니까. 데이비드가 축하한다며 건배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화면 너머로 잔을 부딪혔으며
사악한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항구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 이제 명순당은 곧 내 손아귀에 들어온다. 그날 저녁 우주는 사무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고 온몸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다. 회사에서는 책임을 뒤집어 쓴 우주는 사직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힘든 마음을 위로받으려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메리는 받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전 우주의 협박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였으며 백상현은 일주일 안에 해명하라고 했고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려던 순간 조수석 문이 열리며 전 우주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으며 낮고 비틀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김우주 씨 메리를 돌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모든 걸 폭로당할 건가요? 우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우주가 이미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위장 결혼 사실이 알려지면 메리도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었고 명순당 회장에게도 알려질 것이며 타운하우스도 빼앗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회사에서도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것까지 터지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메리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전 우주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유메리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한테 빼앗긴 걸 되찾는 거라고요. 우주는 절망했고 이 남자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에 미쳐 있었으며 메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주는 비틀거리며 타운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엔 캐리어와 함께 메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한 메리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우주를 보자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떠날게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우주는 메리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고 안 돼요. 가지 마요.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라고 애원했지만 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고 전 우주의 협박, 백상현의 조사, 할머니의 의심, 그리고 이제는 회사에서의 책임 문제까지 겹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메리가 우주의 품에서 빠져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주 씨는 지금 회사 일로도 힘든데 제 문제까지 짊어질 수 없어요. 저 때문에 우주 씨가 더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전 김우주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을 떠날 거예요. 여수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할게요. 우주는 메리의 손을 붙잡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메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론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가혹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고 오랜 시간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메리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고 우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주의 세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메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우주와 처음 만났던 날, 타운하우스에서 함께 웃었던 순간들, 여수 엄마 집에서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으며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메리는 마지막 여수행 기차표를 끊었고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우주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메리는 눈물을 닦고 기차에 오르고 출발한 기차 안에서 본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며 메리의 마음도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타운하우스로 돌아온 우주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메리의 흔적들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깨끗이 정리하고 떠난 메리,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린 지금이 괴로워. 우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 회사에서의 책임 문제, 장항구의 음모, 그리고 메리와의 이별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으며 이제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우주는 술을 꺼내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취기가 올라올수록 생각이 복잡해졌고 장항구의 승리한 표정,
데이비드 리의 비웃음, 전 우주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메리가 떠난 것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새벽 3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재로 간 우주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보관된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수첩, 명함,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으며 우주는 하나하나 꺼내보다가 아버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장항구 의심, 회계 장부 조작 흔적, 증거 확보 필요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우주의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25년 전에 장항구의 비리를 눈치챘던 것이고 증거를 확보하려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며 그렇다면 그 사고는 정말로 사고가 아니었던 것이고 장항구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우주는 취기가 확 깨며 수첩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고 장항구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를 되찾고 명순당을 지켜내야 했고 그리고 메리를 다시 만나야 했으며 이번엔 제대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어둠이 걷히며 희미한 빛이 들어왔으며 우주의 눈빛에도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으며 아버지를 위해서, 메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우주는 핸드폰을 꺼내 개인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25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장항구와 데이비드 리의 연결고리까지 추적해달라고.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화에서 만나요.